유인촌 장관 후보자, 유인촌 장관이죠. 이제 후보자가 아니고, 네, 유인촌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M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5일부터 26일에 이번에 지명됐던 세 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평가를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이 세 후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절하다가 34.2%, 부적절하다가 46.6%로 높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장관이 되셨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백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유인촌 장관이 자주 언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 유인촌 장관은 청문회나 뭐 후보자 시절 당시에는 그럼 내가 구속이 되지 않았겠냐. 나는 형사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같은 건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 이제 재산 형성 과정이나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 편법 의혹이 이제 가장 좀 크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이제 그 둘 있는데 이제 그 대출 없이 현금으로 이제 아파트를 이제 각각 구매했는데 구매 시점이 뭐 대학생일 때 한 10억, 11억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했는데 그 납부 내역 자체는 이제 공유를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위증한 건 아니냐. 예를 들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 실제로 증여한 액수는 한 6, 7억 되는데 이제 증여했다고 하는 액수는 뭐 2, 3억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더 장성했기 때문에 독립생계라서 고지 거부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하면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 자세한 사항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논란이 크게 블랙리스트가 하나 있고 또 이제 두 아들에 대한 증여, 아파트 증여 문제, 증여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 재직할 때 욕설 논란. 찍지 말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삐 하고 이제 삐 처리가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유인촌 장관 말씀은 욕을 한 게 아닌데 삐 처리를 하니까 시청자들이 보기에 마치 욕을 한 것 같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삐 처리하기 전에 그때 우리 다 들었잖아요. 다 들어서 뭐 말을 못 옮기지만 어쨌든 뭐라고 했잖아요. 네. 시에 들어간 얘기로. 그거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 욕한 거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비읍이 들릴 듯 말 듯하다. 아니 그러면 앞에 글자는 그 이어질 단어가 뭐 있어요? 그거 다음에 이어질 단어가 없잖아요. 뭐 식빵. 찍지 마 식빵. 좀 이상한데. 약간 이게 첫 번째 했을 때는 그 비읍자가 안 들리는데 두 번째 C에서는 뒤에 보면 비읍자 들려요. 근데 이게 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해명이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날리면 그 사태 이후로 이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하면은 똑바로 들어보라. 이거 아니다. 이런 식의 항변을 계속 하거든요. 정말 좀 한심하고 창피해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그러면 이제 장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냥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 일이잖아요. 블랙리스트 문제도 과거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인촌 장관은 아니 전직 문체부 장관 2명 그리고 문체부 관계자들 다 문재인 정권 때 조사받고 구속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 때의 블랙리스트예요. 네. 이명박 정권 때 블랙리스트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조사 안 했다고 공소시효 지났다고 본인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러한 일들이 국정원 보고서라든지 검찰 보고서 그리고 2019년도에 발표된 문체부의 백서에 의하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근데 그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는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 소장님 그 백서 검열백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검열백서를 작성하신 분이 계세요. 김미도 교수라고 블랙리스트 사건 처음 폭로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블랙리스트의 단초가 되는 박근혜 정부의 최초 문건은
이라는 워딩이 분명히 박힙니다. 그러니까 김미도 교수 역시 이 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MB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MB 정부까지 유인촌 장관까지 거슬러 가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온팡 뒤집어 씌우는 거는 저는 부적절한 요구라고 봅니다. 아니 문서가 다 나왔는데 그 당시에 뭐 좌파 연예인 대응 준영화 TF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왜 그 문서가 있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예술인 대표로서 문체부 장관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총책임을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만 보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어렵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김미도 교수가 그렇게 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있지만 이런 문건이 있다고 야당에서 지적이 나왔어요. 워딩을 그대로 읊어드린 거예요.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라는 문건을 직보받았다고 이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요 백서에 유 후보자의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2010년이면 이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 위원장? 김준우 변호사부터. 아니 저는 유인촌 후보자랑 유인촌 장관이죠. 유인촌 장관이랑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계속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시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짜 블랙리스트라면 더 어마어마한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MBC에서도 많은 뭐 그 출연자들이 갑자기 하차하고 방송이 폐지되고 예능에서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 근본 방송가뿐만 아니라 뭐 그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상태에서 이런 거에서 예산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그 전략들이 좀 실시됐던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좀 경솔을 했고 그 일부 이제 법정에서의 판단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서 다소 과장됐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심려를 끼친 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장관 재임 기간에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동의 부동의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임명할 텐데 낮은 자세로 해도 될 텐데 그냥 이거 뭐 야당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들이 애티튜드로 그냥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 시원한 게 중요한가? 본인들은 유튜버나 공격수가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책임이 없느냐 하면 거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리스트 자체가 유인촌 장관이 만들어서 여기에 책임을 묻는 거는 별다른 얘기라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문체부 주도가 아니라 국정원 주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MB 정부 전체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탓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책임 소재는 가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사건, 그다음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 유인촌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고소고발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냐?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검토 내용들 가운데서 그 유인촌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게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수사 얘기는 했잖아요.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온 얘기를 또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사실 뭐 시효 문제도 있고 그렇다 치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앞으로 이 블랙리스트가 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치인사가 계속 이 정권에서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가 일단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MBC에 뭐 출연한 분들 뭐 많이 있었잖아요. 김재동 뭐 그다음에 누구예요? 또 뭐 김미화 이런 분들 있었는데 다 어쨌든 나중에 다 프로그램 폐지되거나 나오는 분들 하차하거나 또 뭐 소속사 세무조사 받거나 뭐 수사 받거나 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 퇴출된 건데 그 사실 자체를 이제 없었다 해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역할을 하고 있던 분이 나는 몰랐다. 그냥 국정원에서 다 알았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장관을 뭐하러 해요? 윤도현의 러브레터가 그때 왜 없어졌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이제 옛날 얘기고, 네 어쨌든 앞으로 어쨌든 지명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행정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정치인사도 유튜브로 동접자 26,000명이나 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방송을 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 싶어요, 계속. 네,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이제 가수 김윤아 씨의 오염수 방류 비판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좀 야당 쪽에서는 비판이 나왔어요. 그거 자체가 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되고 그렇죠. 뭐 연예인도 자기 의견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여당 측에서도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이러시던데 아니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이렇게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 의견을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해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물론 진보 쪽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신중하라는 얘기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어이구 이분 앞으로 출연되나 이 가수 생활에 지장받는 거 아닌가 소속사는 무사할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 비판한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당신 알아서 하고 우리는 잘하면 돼요. 근데 괜히 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잘못된 신호를 계속 주는 그러니까 거죠. 이건 거의 전원일기 시대에 연예인들이 가졌어야 될 암묵적 자세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아니가 아닙니다. 저도 한마디 하면 그 공개적 표현에 당연히 신중해야죠. 근데 누가 신중하느냐? 정치인들이 신중해야죠. 힘 있는 사람들이 신중해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개적 표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협박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에 가로 열고가 빠진 것 같아요. 가수 활동 계속하고 싶으면 공개적인 발언 신중해. 이런 협박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잘못된 발언이에요.